안녕하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번아웃 직전인 직장.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직원들의 행복을 되찾아준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어떻게 조직 전체의 마음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학교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이번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분들, 바로 시설을 관리하고 맛있는 밥을 짓고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갑자기 터지는 예상치 못한 민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피로가 정말 한계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 그거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조직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은 예전 방식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 사람 의지가 약하네,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책임지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고 사실은 조직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아니, 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냐고요? 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다 소진되고 지쳐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직원들의 마음 상태는 곧바로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교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결국 직원들의 마음 건강이 바로 우리 조직의 핵심 목표를 지키는 일인 셈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시작했을까요? 그 첫 걸음은 놀랍게도 바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됐어요. 먼저 내 지금 상태가 대체 어떻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요. 다음으로 간단한 자가 진단을 통해 내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참가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걱정거리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무겁고 딱딱했던 분위기가 눈 녹듯이 부드러워졌다고요. 문제를 다 같이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봤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이제부터는 진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실전 무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까다로운 학부모 민원을 어떻게 응대할지 미리 역할극도 해보고요. 동료랑 부딪혔을 때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대화하는 기술도 배우고 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긴장을 풀 수 있는 호흡법 같은 것도 있었죠. 이건 뭐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생존 기술이었던 거예요. 이런 실용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뭐 참가자들의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됩니다. 와, 이거 당장 내일 출근해서 써먹을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반응, 이게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진짜 목표는 스트레스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 바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마음 관리의 핵심인 거죠. 그럼 이 중요한 회복 탄력성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첫째, 매일 내 감정의 날씨를 기록하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둘째,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뭔지 나만의 긍정 자원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거고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든든한 동료들과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가치와 다시 연결해보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방법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한 아이의 소중한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냥 해야만 하는 의무가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참가자들이 직접 남긴 소감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온전히 제 마음을 돌보는 날이었어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던 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치유가 된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이 생겼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 팀 전체, 조직 문화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균형이 잡혀야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도 비로소 제대로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마음을 돌보는 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조직의 성과와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투자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조직은 구성원들의 마음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의 마음 온도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